거대한 굉음과 함께 얼어붙은 천지를 뚫고 불기둥이 치솟았다. 백두산이 폭발한 것이다. 천지에 갇혀있던 물이 터져나오면서 순식간에 함경도를 휩쓸어 버렸다. 적게는 수메타에서 많게는 수십 메타에 이르는 그 퇴적물들이 쌓일 걸로 예상이. 폭발 하루 만에 화산재가 서울 상공을 뒤덮었다. 해도 사라졌다. 화산재만이 눈발처럼 흩날리고 있을 뿐이다.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해 낮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경 수백 킬로미터에 주는 정말 낮이 사라지고 인명피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피해는 막대할 걸로. 호흡기 질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며칠째 학교는 빗장을 걸어 잠갔고 서울 근교의 공장에서는 일제히 기계가 멈춰섰으며 공항도 항만도 그 기능을 상실했다. 반도체, 그다음에 정밀도를 요하는 그러한 산업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두 달이 흘렀다. 봄이 오지 않은 4월. 우리는 아직도 겨울 한복판에 있다. 추위와 산성비에 초목은 잎을 피우지 못한 채 말라간다. 어딜 가나 국내산 채소를 찾아볼 수 없다. 수입산 채소값도 연일 폭등하고 있다. 연구기관에서는 폭발과 함께 뿜어져 나온 화산재와 유해가스가 태양의 복사량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2도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1년 내내 그 화산재가 지구를 빙빙 돌기 때문에 지구의 태양 복사, 입력하는 태양 복사를 차단해서. 지금까지의 얘기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백두산이 1000년 전 규모로 다시 폭발한다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을 과학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1000년 전 과연 백두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난 6월 중국인들에게는 장백산이라 불리는 그곳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무성하게 우거진 숲을과 짙은 녹음으로 단장한 나무들이 방문객을 반깁니다. 여름인가 싶더니 어느새 봄입니다. 여린 새싹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산 정상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수록 시간은 거꾸로 흐릅니다. 장백 폭포를 넘자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과 마주합니다. 백두산의 유월엔 3개의 계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백두산을 단군 신화의 무대로 한민족의 발상지로 여겨왔습니다. 민족의 영산이라 불릴 만큼 신비로운 경관을 지닌 백두산. 그 수려한 자태는 화산 활동이 낳은 산물입니다. 지금 백두산 화산체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화산입니다. 근데 주변을 이렇게 봉우리를 보시면은 영암류들이 현재 천지 내부로 방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암류들이 흐르는 방향을 추정해 볼 때 굉장히 큰 화산체였는데 현재는 그 화산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1000년 전
백두산 대폭발과 함께 산 정상부의 봉우리가 3분의 1가량 사라졌을 것이라고 지질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0m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상당 부분이 날아가고 또 함몰됐죠. 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봉우리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걸로 봐서 아마 백두산도 분출 말기에는 엄청나게 큰 폭발과 함께 주봉이 날아가고 또 함몰되어서 이런 큰 천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폭발로 생겨난 것이 천지입니다. 둘레만도 13.1km, 면적은 9.82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천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칼데라 중 하나입니다. 예, 이 지금 흑색 부석인데 아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부속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석은 마그마 내에 있는 그 휘발성 성분들이 밑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기포화해서 그 기포의 양이 굉장히 많을 때 물에 뜰 정도로 비중이 낮아질 때 저희들은 부석이라고 부릅니다. 유리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무게가 가볍고 또 기공이 많아 부서지기 쉬운 돌이 부석인데요. 폭발성이 강한 화산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16개의 봉우리에 피복된 부석의 양이 과거의 폭발 위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천문봉에서 관측되는 부석 중에 두께가 약 75m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75m 정도의 두께로 시작해서 한경도에서 한 10여 m, 그리고 동해에서는 수십 센티미터, 그리고 일본 북해도에서는 약 5cm 정도의 두께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 서쪽에 위치한 쿠로이시 지방. 이곳에서는 1000년 전 헤이안 시대의 유적을 발굴해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에 잠든 역사와 함께 오래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일어난 백두산 폭발의 역사도 깨어났습니다. 다니구치 교수는 10여 년 전부터 백두산을 주목해온 일본의 지질학자입니다. これですね、はい、こういったようなこのスポット状にあるやつ、これが白頭山の火山灰ですね。ちょっと黄色っぽいやつですね。で手で触ってみますと、こんなような感じですけども、サラサラする、ちょっと粒がこれ粗いですね。でこれは今ここでは分かりませんけども、太陽日の光にかざしますと結構キラキラ見えるんですよ。だからここを調査されている方からお話を聞きますと、そういったような特徴を示すのが白頭山の火山灰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お話です。쿠로이시 지방뿐 아니라 헤이안 시대의 대부분의 유적지에서 백두산 화산토는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했을 당시 일본으로 얼마나 많은 화산재가 날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ここは北海道の方からですね、それからこの辺りまで、さらにもうちょっと南の方までまだ降ってる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ところから言うと多分細かいその火山灰がもう空一面をぐーっと広く覆ってですね、多分あまり光が差さないようなね、そういう状況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백두산이 뿜어낸 화산재는 단숨에 성층권을 뚫었고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날아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1000년 전 백두산의 화산재가 이동했던 경로를 그려봤습니다. 당시 화산재는 편서풍을 타고 150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난해 4월 유럽의 항공 대란을 야기시켰던 에이아프 얄라요쿨 화산. 화산 폭발이 유럽에게 안겨준 경제적 손실은 13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100년 만에 대폭발로 기록된 인도네시아의 무라피 화산. 화산이 폭발하면서 389명이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산은 그 폭발 강도에 따라 폭발 지수를 1에서부터 8까지 분류합니다. 무라피 화산과 에이아프 얄라요쿨 화산이 토해낸 화산 쇠설류는 0.1 입방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 4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천년 전 백두산 화산재의 영향권은 150 입방킬로미터에 달했고 폭발 지수 또한 7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화산들의 분화에 대해서 백두산의 천년 전 분화는 1000배 내지 1500배의 폭발적인 분화로서 슈퍼 대폭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でそうしますと、過去、2000年間で言いますと、地球上でもって、1、2を争うですね、非常に、その大規模な噴火を起こし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ました。 일찍이 조선 8경 중 제6경으로 불릴 만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해온 주황산. 기기묘묘한 암벽들을 헤집고 흘러내리는 청명한 폭포는 오가는 이의 발길을 붙잡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황산은 예로부터 웅장한 산세가 돌로 병풍을 친 것 같다 하여 석병산으로도 불립니다. 능선 사이로 죽순처럼 솟아오른 암석들은 오래전 이 땅을 흔들었던 화산 활동의 산물입니다. 지금 이제 바위의 이 절벽들은 전부 다 화산재입니다. 이 응암청의 두께가 약 350m 이상인데 그렇게 두껍게 쌓였다는 것은 화산 폭발이 심하게 일어났고 또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천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마그마가 화산재의 형태로 굳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오늘날 기암괴석의 형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주황산은 험준한 산세의 위용을 통해 후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천만 년 전 지상에서 그 어떤 곳보다 뜨거운 땅이 이곳 한반도였다고 말입니다. 백악기 시절 화산활동의 중심 무대는 남부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륙지방에서도 화산활동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화산지대였던 셈입니다. 우리나라 백악기에 일어났던 그 화산활동은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대륙 지각 아래로 태평양의 그 해양 지각이 밀려 들어가는 그런 섭입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섭입되면서 그 섭입 지역에서 마그마가 생성돼서 그 위에 화산 활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1100만 년과 2100만 년 전 사이 유라시아판으로부터 태평양판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동해가 생겨났고 한반도는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백두산은 6번의 화산 활동을 통해 탄생된 산입니다. 1000만 년과 260만 년 전 사이 백두산이 처음 폭발했을 것으로 지질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판의 내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잠잠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백두산만이 끊임없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최근에 일본의 그 일본 열도 밑으로 들어가는 해양판이 들어가 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약 700km 하부에서 정체되어 있으면서 열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소위 멘틀 열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고 쌓여 있다가 결국은 어디론가 분출구를 찾아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백두산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의 중심이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멘틀 물질보다 더 뜨거운 물체인 멘틀 기둥이 지표로 올라오는 곳을 열점이라고 합니다. 판의 중앙에 위치한 화산은 대개가 열점 화산입니다. 열점 화산은 일반적인 화산에 비해 폭발력이 큽니다. 응축돼 있던 마그마방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되기 때문이죠. 지난 98년 중국 지질연구소에서는 백두산 아래 4개의 마그마방이 존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4개의 마그마방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백두산에 에너지를 공급해온 것입니다. 고려사 정종 원년의 기록을 보면 천년 전 백두산의 폭발을 연상시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해 하늘에 북이 울려 대사령을 내렸다. 같은 해 일본의 역사서인 흥복사 연대기에도 백두산 폭발로 추정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천경 밤에 하얀 화산재가 눈과 같이 내렸다. 조선시대의 사서에도 화산 분화를 암시하는 기록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태종실록에는 동북면에 재가 비처럼 내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선조실록에는 포를 쏘는 소리가 들렸다. 현종실록에는 함경도 명천 지역에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문헌을 통해 백두산이 100~200년 간격으로 분화를 해왔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백두산은 1000년 전에 폭발적인 대분화를 한 이후에도 100년에 한 번 정도는 소규모 내지는 중규모의 분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백두산은 마지막 분화가 1903년에 있었다는 것이 청나라의 역사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1903년으로부터 현재 100년이 지난 시기고, 또 1000년 전에 폭발적인 대분화를 한 것으로부터 1100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두 주기가 겹치는 가까운 장래에 백두산이 분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북한 측에서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백두산 공동연구를 제의해왔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는지 아니면 백두산 폭발이 임박했기 때문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세계의 지질학자들이 지금 백두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두산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의 역사를 지닌 화산입니다. 또한 백두산의 지질학적 특성상 과거의 재앙이 다시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전 세계가 백두산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어떤 화산 활동에서 호수 자체가 붕괴된다면은 그 20억 톤의 물이 유출되면서 사면에 있던 이런 다양한 어떤 쇠설물들이 한꺼번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라하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앙은 천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지를 채우고 있는 20억 톤의 물이 순식간에 범람하면서 백두산의 경사면을 따라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두산에 쌓여있는 화산재 퇴적물들입니다. 백두산의 퇴적물들은 손을 대면 부서질 정도로 약한 상태. 천지의 물이 그 퇴적물들을 쓸고 내려오게 되면 사상 초유의 라하르, 즉 토성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50도 경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40~50도의 물이 내려온다면 시속 거의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마을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아마 유실될 것입니다. 지난 3월 일본 동북지방 근해에서 리히터 규모 9에 육박하는 대지진이 발생하며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동북 해안 6개 현을 삼켜버린 대재앙.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난 6월, 쓰나미가 휩쓸고 간 미야기현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어촌 마을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가 핥히고 간 상처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다니구치 교수는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백두산 주변 마을 역시 이와 비슷한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例えばこの津波ですね、非常に背後見てもらえばいいようにですね、非常に破壊力が強いんですけども、これは単なるその海水がですねぶち当たってると、そういうふうに考えるべきじゃなくてですね、海水にその海底にあった泥が混じってですね、ものすごく密度の大きいそういう物質に変わってるんです。で、そういういわば重い物質がですねぶち当たって、そのためにこれだけですね非常にすごいその破壊力になってるんです。ここで今見ているですね津波による被害、こういったものに類似したそういうような現象が多分起きるだろうと思います。 백두산의 북쪽 비탈에는 이도백화라는 마을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만일 백두산이 1000년 전 규모로 폭발하게 되면 그들 역시 미야기현 사람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백두산의 폭발은 대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백두산 폭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운영해 본 결과 겨울에 분화할 경우 한반도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한 날, 특히 북풍 기류가 있었다면 한반도는 북에서 남까지 1000km인데 화산재의 그 이동 영향은 한반도 전역을 덮고 주택, 농산물, 도로, 도시 모든 지역에 화산재가 몇 센치, 몇 밀리미터 그 두께로 덮게 되고요. 백두산 화산재가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에 머물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전 세계의 기온이 1년 내내 최고 2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2도가 감소한다 또는 증가한다는 그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식량의 감소 또는 조류, 새, 또 물고기의 이상적인 그 이동, 또 식물, 농산물의 재배, 정산 등등의 영향도 있고 의학적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등의 정 또는 감소 등등까지도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1783년 아이슬란드 라키 화산이 폭발하면서 유럽 대륙에는 전례 없는 혹한이 몰아쳤고 오랜 기근에 시달린 시민들은 왕권의 봉기를 들게 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던 1815년 역시 여름이 없는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4도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백두산 천지 아래 100년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던 마그마가 지금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곳은 북한과 중국의 땅. 지질학적 조사가 철저히 봉쇄된 곳입니다. 그러나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천지물이 대체로 한 70%는 강수로 들어오고 30% 정도가 지하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지하수 유입되는 것 중에서 마그마 활동에 의해서 마그마의 기온에 물이 들어온다면은 그 마그마 기온의 흔적이 동위원수에 남아 있습니다. 마그마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면 천지의 물에서 측정되는 수소와 산소의 동위 원소비가 일반 지표수와는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게 장윤득 교수의 설명입니다.
천지의 물에 함유된 수소와 산소의 동위 원소비를 측정해봤습니다. 하지만 마그마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증거를 얻을 순 없었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동위원소비가 마그마성에 가까운 그런 어떤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였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지표수에 가까운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백두산에서 빈번히 일어나던 화산성 지진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입장입니다. 온천의 온도랄까 그리고 온천수에 대한 동위원소비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온도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위원소비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면은 지하에 있는 마그마의 활동에 대한 지표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その中国の報告ではどうも十数年ぐらいの周期でしょうか。それで地震活動が活発になるというそういう可能性についてどうも言ってるようですね。だからそれを言いますと多分韓国の沖の方でもっていろいろ話題になったその2014年2015年ですか噴火だとか爆発だとか言っていたようですけどももしかしたらその時期に、そういう地震活動が再び活発になるということはあり得るのかもしれません。 언론을 통해 백두산 분화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숱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분명한 건 백두산은 언젠가 폭발할 수 있는 활화산이며 화산은 인간의 기억 속에 잊혀질 무렵 다시 분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화의 가능성을 확률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한 화산학자는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 확률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1000年前というが大昔かどうか、それから確率が低い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非常に難しい問題です。ただし今回の日本で起こった大震災だって非常に確率が低いマグニチュード9なんていうのもね確率が低いだろうと夢物語のように考えられたものが実際に起こってしまっているわけですね。それで原子力発電所とか大きな問題が起こってしまった。でも確率が低いからといってそれをないがしろにしておくのは非常にまずいですね。 지난 1월 일본 큐슈에서 시모에다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50년 만의 분화였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시모에다케 화산 부근의 마을 다카하루를 찾았습니다. いつかで28に降ったね6、7ぐらいに降ったね灰がね1月2月のね1月の終わりからずっと降って初めて撮った写真棒に作ったらいくら補助が出ますよとね作らなきゃいけなかったんですよ。それで作っ灰色のこれが灰のこれですね。火山灰です。火山灰です。何センチぐらい？もう1センチはないですね。5ミリ7と思いますけど。 희미하게 쌓여있던 화산재마저 이젠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3개월 후면 예정대로 수확을 하게 되겠죠. 분화가 크지 않아 다행입니다. 덕분에 마을은 오래지 않아 평온을 되찾았고 주민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기간 동안 신모에다케 화산이 또다시 분화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또다시 화산재를 토해낼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BTV는 큐슈의 지역 방송사입니다. 큐슈가 화산지대다 보니 일반 방송 채널과 긴급 방송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これはもう常に私どものカメラでやってますね。国土交通省のカメラはオープンで来てますから。 모니터를 통해 포착된 화산의 분화와 분연 상황을 방송하는 것이 긴급 방송 채널의 역할입니다.
まず新燃岳の今ライブカメラを見ていますと、噴火は今のところないようですね、爆発的噴火ではないようですので、今のところ安心ですね。では3メートル、午前9時は北西の風3メートル。 지역 방송사와 국토교통성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やはりどうしたら共存共栄していけるのかということを常に考えておかなければいけないし、もちろん危険を持ってるわけですから、それに対する危機管理をしっかりといわゆるあらゆる方面とですね連携をしながら常にやっておく。そしていつ起きても大きな災害が起きないように常に前向きに安心安全を考えて計画的に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やはりするということが私どもの使命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ね。 지역 관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화산 분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비상 체계를 구축해둔 것입니다.避難所、例えばある地区はこの建物に避難しなさい、この地区はこっちの方に避難しなさい、そういったあらかじめそういった場所を指定して区長さんの方には話をしています。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청에서도 역시 분화 상황을 방송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무전 수신기가 지급됐습니다. 第に配布してますね。はい。無線機の受信機です。役場から放送して電波でここで聞け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화산과 함께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1년 후, 2년 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화산이 다시 폭발할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년 후, 아니 100년 후에 찾아올지 모를 재앙을 그들은 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서 과거 천지를 뒤흔들었던 백두산의 분노도 함께 잊혀져 갔습니다. 오랜 세월 숨죽여왔던 백두산. 그런데 서서히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내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우리는 깨어나는 백두산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북한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백두산 지하의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마그마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어떠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가. 火山によって全くやっぱり性質が違いますので、地道にいろんな常時ですね、噴火しないする前からたくさんの機器を設置して観測をして変化がないかどうかということを的確にリアルタイムに把握しておくことが非常に重要です。で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やっぱり国と国との関係ですね、これをなんとか正常にですね、そういう共同が研究ができる、そういう状況にやっぱりするということが今は重要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뜨거운 화쇄류의 융단 폭격,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라하르. 거대한 자연의 위력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앙을 무방비로 받아들이느냐, 재앙을 예측하고 대비하느냐, 그 차이가 비극의 결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백두산이 1000년 전 규모로 폭발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